윤석열 기시다의 노벨 평화상 왜요? 가능성 없는데. 그러니까 왜요? 이게 나는 노벨 평화상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간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깜이래요. 감이 아니고, 네, 쓰기만 감인 거고, 윤석열과 기시다가 노벨 평화상 깜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대담에서 한 내용인데요. 이걸 자랑하고 싶었는지 대통령실이 어제 이 내용을 언론에 공지를 했거든요.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이 윤석열과 기시다를 모아 한미일 회담을 했을 때 한일 두 정상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려는 결단이 정말 놀라웠다. 노벨 평화상은 인도 태평양에는 많은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 만약 나에게 진정으로 국제 무대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이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 묻는다면 이 두 정상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잖아. 무슨 스웨덴 할리먼에 있는 교수도 아니고, 미국 국방부 미 국방부 국무부 소속으로 부장관. 있는 부장관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라고 말한 얘기잖아요. 자, 뭐- 대놓고 만약에, 자, 이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만약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 100% 노벨 평화상의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신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정치적으로 오바마 살 때 얼마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요. 사고도 욕 먹었잖아. 맞아. 똑같은 짓거리인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내가 이 미스 유니버스 선발 심사위원이면 문희정한테 대상을 주겠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말 나올 줄 알았거든? 이거 던져도 되나? 아니 아무런 관계 없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실이 뿌린 거죠. 대통령실이 뿌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거야. 차라리 지금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할퀴신 상처를 드러내시면서도 오뎅을 찍어 잡수셨다. 이런 경비호 첨가를 쓰라고 차라리.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난 너무 겁나는 게, 윤석열이 뭘 해줬길래 미국에. 그것도 그러네. 뭐까지 해줬길래. 미국이 보기에 어. 윤석열은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될 정도로 엄청난 양보를 했다는 거 아니야. 인도 태평양에 많은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뭔가 약속한 것 같아요. 일본하고의 과거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해군을 몽땅 일본 편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인도 태평양 에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전 해군력을 동원해갖고 가서 중국이랑 죽기 살기로 맞짱을 뜨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줘야 돼. 이거 그러니까.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은 외교 담당자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부분에 있는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 무관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일본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을 기시다. 끼워 넣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은 아무 짓 안 하는 상태에서 일본과 한국, 특히 윤석열이 뼈를 갈아 넣어서 미국이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흘린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난 거죠. 그 생각이 든 게 왜냐면, 윤석열이 그렇게 막 크게 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발표는 안 했지만 우리 모르게 엄청난 걸 써줬을 수도 있어 지금. 이게 참. 우리나라 해군의 우수성은 지금 옛날 예멘에 가 있는 청해부대부터 시작해서 저기 소말리아가 있는 청해부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멘 사태 때문에 가 있는 포티 당군 때문에 가 있는 우리 구축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한미일 합동 해군 훈련 하기만 하면 우리 구축함들하고 우리 잠수함들이 미 합동 연합군 자체를 전부 다 2번씩 침몰시킨 병력이 있을 정도로 전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사실은 그 규모는 적지만 전투력 자체는 세계 최강의 어떤 군대로 인정받고 있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얘네들을 어떻게 팔아먹었길래 내가 상 줄 거면 너 노벨 평화상 줄게. 이 얘기까지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얘를 불러가지고 취재를 해봐야 된다고요. 진짜 무서워, 나. 뭐 한 거 도대체 같아. 뭘 준다길래 너는 노벨 평화상 준다 그랬니? 라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트럼프와 아소다로가 만났다고 합니다. 아소가 만난 거예요. 즉,
지금 저기 기시다가 만난 게 아니고 아소다로가 만났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그러니까 기시다는 바이든은 카바치고 아소다로는 트럼프를 카바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용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현지 시각 23일 트럼프와 아소다로가 만났습니다. 트럼프는 일본 안팎에서 존경받는 아소 전 총리를 만나게 돼 영광이다라고까지 말했는데요. 기시다가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한 지 열흘 만에 아소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만나면서 일본 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트럼프가 현재까지는 다 차기 대선에서 이길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많기 때문에 다른 외국의 정상들도 지금 트럼프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아소다로가 갔다가 트럼프 측근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도전을 한 거고 이번에 만났는데 아소다로 이전에 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했는데 폴란드의 총리는 지금 이제 예전에는 폴란드가 대통령하고 총리가 같은 당이었어요. 같은 계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총리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이제 우파 쪽이었는데 지금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우파예요. 그런데 그 총리는 친서방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 뭐 하시던 분이냐면 이 사람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워낙 그 전에 폴란드 총리 오래 하시다가 EU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서방 국가가 엄청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왜 폴란드가 우향우를 하다가 어쨌든 이 사람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어요. 둘이 같이 미국을 갔어. 근데 이 총리는 바이든을 만났어. 근데 안제이 두다는 트럼프를 만난 거지. 이 안제이 두다는 트럼프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제발 우리 폴란드에 미군 주둔해달라고. 그러면서 모든 미군 주둔 비용을 다 폴란드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지어 폴란드에다가 가스 선적항을 만들어서 미국산 세일가스를 받아서 유럽 전체에 저희가 팔겠습니다라고까지 합의를 봤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다시 폴란드로 돌아왔기 때문에 만일 트럼프가 된다 그 사람이 그러면 다시 폴란드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오게 되면 폴란드하고의 관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지원을 하고 있는 폴란드의 어떤 지금 체제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열받은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가 어쨌든 트럼프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해서 그쪽으로 계속 미리 줄을 엄청 대고 있잖아요. 아니 대선이 11월이야. 4월이잖아. 근데 그 이전부터 전 세계가 지금 엄청 물밑에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대놓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모시토라, 모토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게 혹시 트럼프? 아니 이미 트럼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정권은 트럼프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하고 바이든 때하고 외교라든지 미국 일본 관계 이런 거는 완전히 천양지차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줄을 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본 정계의 2인자인 아소다로가 가갖고 꼬리를 치고 있는 건데, 자, 트럼프는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만 하더라도 일본 알기를 개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의 유일할 정도로 그 최고의 어떤 존경심과 친밀감을 보여줬고 북한하고도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때 그 기조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요. 지금 일본이 바이든하고 해서 쌓아왔던 지금 대북 관계라든지 한반도에 대한 어떤 군사적 긴장 관계, 중국하고의 경쟁 관계, 러시아하고의 경쟁 관계 이 자체가 완전히 판이 달라질지 몰라요. 지금 바이든은 북일 정상회담 우리는 환영한다 이러잖아요. 트럼프가 딱 되잖아요. 야, 니네 둘이 얘기하지만 북한은 내가 전담 마크 할 거야. 100%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는. 왜냐하면 북한으로부터 뽑아먹을 수 있는 걸 다 독점하고 싶어 하지.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걔는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미 원산에 트럼프 호텔 리조트 계약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그 사위죠? 쿠슈너를 보내가지고 북한 안에 들어가는, 북한이 앞으로 수입하게 되는 식량 문제 자체를 그 칼길 이사거든요. 이사 출신이거든요. 미국이 전담해서 독점 공급하는 뭐 요런 류의 계약들을 비롯해서 히토류 광산 관련된 것까지 웬만한 이권들을 그때 이미 계약을 끝냈단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정권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북한도 사실은 어이구 이게 달러 박스가 날라갔네라고 억울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럼 복원이 되는 거거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내가 기를 쓰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돼야 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대통령에 엄청 다시 많은 거지. 복귀만 하면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엄청나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복귀 되면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됩니다. 그냥 러시아에 땅 떼주고 전쟁 끝낸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특검한다 그랬죠. 바이든 아들놈 연결돼 있는 거 특검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문제, 예전부터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냉정했거든요. 지금 영사관 옮겨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팔레스타인이랑 서로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 교역 맺으라고, 계약 맺으라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트럼프 오기 전에 그냥 급하게 지금 가자지고 무리한 침공을 했다는 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트럼프는 만일 들어가게 되면 네타냐후는 그냥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북한 관계 마찬가지고, 러시아하고도 관계도 좋지. 한 번에 바로 급진전 시킨다 그랬어요. 중국하고 관계? 야, 내가 중국 가갖고 500조 원 땡겨온 사람이야. 나 지금 다시 되잖아? 시진핑한테 가서 나 이번엔 더 땡겨올게. 지금 이러고 공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만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만 되면 전쟁은 사라지고 미국의 달러는 넘쳐나는 데다가 그동안 관계 안 좋았던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까지 전부 다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치면 사실은 우리도 담당 국가잖아요. 북한이 변화하는데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이 대한민국도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누가 되든지 양쪽에 줄은 대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본 거지. 트럼프랑 잘 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정부의 대답이.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티내지 않고. 티를 좀 내라고! 아니, 트럼프가 누구 만나면 사진에 올라오는데 그게 없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아니 트럼프를 못 만나면 뭐야. 이방카라도 만나든가 쿠슈너라도 만나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외교나 뭐 한반도 정책에 관련해 갖고 최소한의 숟가락은 걸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 티 안 낸다고 말 돌리지 말고. 내가 보기엔 지금 있는 이 모든 걸 관장하는 게 안보실의 김태호 아니에요. 얘가 미국 스파이 겸 일본 스파이일 거라고 봐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미국 트럼프의 그 라인 쪽으로 접근 자체를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아무런 접점 없이 선거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송여린의 정권은 나랑 별로 그렇게 친해볼 생각이 없는 놈인가 보구나. 아니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사람인 게 얘는 가족 외에는 안 믿어요. 아소다루가 일본 내에서 제일 트럼프랑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베 때 아소다루가 힘이 없어서 트럼프가 아베를 팽했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받을 건 다 받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워 삶은 사람이 누구였다? 문재인 대통령이어서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트럼프가 저러느냐고.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꼼짝을 못하냐고. 근데 그거는 트럼프란 사람 자체가 절대 가족에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미국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런 문재인 거예요. 대통령 어떡하신 거야? 궁금하다. 보리스 존슨도 그렇고,
왜 문재인 대통령만 만나면 그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무장해제가 다 돼. 이렇게 무장해제 어? 되죠. 말 그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친구가 되는 거야. 심지어 트럼프랑 친했는데 바이든하고도 친했어요 또. 더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걸 하나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 걸 챙기면서 그렇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미치고 팔짝팔짝 뛰었던 게 아니 트럼프 이 새끼가 쳐 돌았나 딴 데서는 다 빼앗아 오는데 왜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이러냐고. 주둔 비용도 사실상 그 동결시켰. 동결시켰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소파 개정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분담금 문제 더 나오겠습니다. 분담금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나오겠습니다만 성렬이는 퍼주고도 욕먹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 주고도 오히려 덤으로 얻어왔단 말이에요. 미사일 뭐 사거리 중량 제한 해제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거 만물의 아이콘님의 외교의 신 문재인이라고 하면 맞아요. 게다가 은방울님이 푸틴도 함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다 친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었어요. 전 세계 정상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 반도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럼 뭐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는 반도체가 없어? 그때보다 더 많이 팔어. 한국 자체가 저력이 있어서 초청을 한 거라면 윤석열은 지금도 초청을 받아야 돼요. 왜 한국 자체의 저력이 어디 간 건 아니니까요. 난 문 대통령 그게 제일 기억이 나는데 그 독일 총리 여성 총리 누구였지? 앙겔라 메르켈이요. 아 메르켈 다음 총리 인사시켜주는 문 대통령. 저는 제일 충격이었던 게 메르켈 총리가 웃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미국 충격이었어요. 갔을 때 그 샌프란시스코 거의 추기경이 찾아와가지고 아, 따로 시간대로 그래서 만나자. 만나- 교황님 한번 만나보시라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의 일종의 아이콘이었어. 근데 맞아요. 그게 뭐였냐면 물론 한국의 잠재력과 뭐 성공적인 민주화라든지 뭐 코로나 사태 대응이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인성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태도적인 면이 맞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매력이 가장 최우선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윤석열은 뭐냐고. 아무것도 없다. 아,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이탈리아한테 바지가랑이 붙들고 우리 초청해달라고 지랄 발광을 했는데 결국 까였잖아요. 그 이탈리아 정부 지금 총리가 극우 총리인데 그 사람을 붙들고는 그 지랄이 너무 창피하고 이럴 수가 어떻게 대한민국 2년 만에 이렇게 국격이 추락할 수 있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하고 어떠한 형태든지 접촉이라든지 최소한의 외교적인 사전 어떤 관계를 다져놓지 못하게 된다고 치면 막상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과연 트럼프의 태도가 우리한테 유리할 거냐, 북한한테 유리할 거냐, 일본한테 유리할 거냐는요. 먼저 가서 손을 잡았냐 안 잡았냐 이게 굉장히 나는 중요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아니 적어도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트럼프가. 저기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저기 정부가 알아요, 정부. 우리나라에 정부가 없는데요. 예, 우리나라엔 정부가 없습니다요. 예. 아휴, 이런 와중에도 뭐, 그런데 왜 검찰 개혁을 못했네요가 악플 다시는 분이 있는데, 못한 거 인정해요. 근데 못한 거 자체가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잖아.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갖고, 그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계획들을 이뤄냈어요. 이걸 도루묵으로 만들고, 이걸 저지했던 세력들이 누구냐고. 거기까지 하시죠.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거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트럼프를 저대로 놔두면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때 못했던 또라이짓 갑질을 이 정부에서는 2배, 3배로 더 세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때는 방위분담금 5조 원 올려줘라고 했던 걸 지금 10조 원 달라고 할 수도 있어. 못 줘. 그래도 뭘 못 줘. 니네들 우크라이나 퍼주는 거 보니까 돈이 넘쳐나더만.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오히려 지금처럼 우리가 외교에서 고립돼 있고 어디 가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정하고 트럼프가 삥을 뜯다고 덤비면 야, 이거는 정말 그 결과가 무서워져. 그로 인해서 일어난 앞으로 한미 관계나 한반도 관계 안에서의 손실이 무서워져요. 정명진님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성렬이가 대통령일까요? 라고
이 질문이잖아요. 예. 네. 예,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 근데 질문을 이 올려주셨네요. 정상적인 우리가 사법 절차나 어떤 시한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힘들어요. 지금 시작해도 22대 들어가서 탄핵을 시키자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릴 겁니다. 세요. 네. 장사 하루 이틀해요? 그러니까 다른 간편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예. 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유. 그런 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희들도 모두 정명진님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영수회담이 이루어져가지고 비공개로 회담을 했는데 회담 끝나고 나서 성렬이가 울면서 나 내일 하야할 거야 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는 타협의 신이니까 갑자기 한 2시간 얘기하고 나왔더니 성렬이가 울면서 나 이제 대통령 그만할래 라고 선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도 꼭 해봅니다. 울어야 돼요. 울면 꼭 때린 것 같잖아요. 혹시라도 맞은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때린 게 아닙니다. 무슨 네. 말씀이세요? 진직에 쳐맞은 상처지, 이재명 대표는 누구 때리고 그런 분 아닙니다.